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403페이지 음식점 포장 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는 좀 대도시 위주로 했고 화성이나 수원 쪽에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금 참여한 시군 중에 저희가 가장 소규모 시군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보겠다고 환경부에다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성시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안성시도 이제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에 지금 안성시에서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 그 가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업자 수는 한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현재 당초 계획에는 배달 경기도에서 하는 그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연관돼 있는 배달 특급만 했었는데요. 현재 배달이 민족하고 요기요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 특급은 5월 기준으로 46개소가 신청이 돼 있고요. 그런데 좀 배달이 민족하고 요기요는 저희가 현재 이렇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다만 5월 기준으로 배달 건수가 배달 특급은 127건 그리고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합쳐서 282건이 5월 달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도합해서는 한 400건 정도가 되는 거네요. 제가 배달 특급 127건,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155건 합쳐서 282건이 지금 됐습니다. 5월 기준으로. 그럼 이건 건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주문 건수. 주문 건수로. 네. 그럼 요거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나오는지 분석이 됐을까요? 뭐 지금 이게 이제 사업 효과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회용기를 이제 줄이자는 거고 음식점에서는 뭐 효과로 본다 그러면 일회용기를 안 사도 되니까 그런 효과인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그러면 쓰레기 양이 줄는 거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비한 거로 이제 다만 저희가 바우더기 축제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바우더기 축제나 한경대나 중앙대 축제할 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가만 아마 효과는 나올 거로. 그러니까 행사가 위주로 돼야 되는 부분으로 간다는 네, 거죠. 행사도 같이 할 때 저희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게 한 3억이 잡혔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서 이제 용역비가 한 1억 5천이 들어가고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용기 대여비나 가맹점 영업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럼 가맹점에 그러면 이게 가맹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스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 경기도 주식회사에 예. 내는 비용이 예. 지금 1억 5천인 거고 예. 나머지 1억 5천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게 되는 네, 건가는 홍보 거죠?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홍보 비용이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같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 3억이 책정이 된 게 네.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3억이면 얼만큼의 사업을 건수가 할 수가 있어야 있을까요? 되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답해 드립니다. 자원재활용 팀장 정성수입니다. 네. 약 3,500원 정도 한 건당 3,500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요. 42,900건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행사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바우더기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했을 때 가능하다면 그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릇을 씻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거기서 사용이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그 다회용기를 쓰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이제 많이 덜 쓰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하신 건데 사실 그때 행사로 하게 되면 사실은 행사를 그때 해서 빌려다 쓰는 게 훨씬 더 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집에 오면 거의 다 일회용품이었는데 여기 안성시청에서 저희가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 보니까 그 도시락통 같은 데에다 이제 다회용기를 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 까만 색깔 가방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하셔야지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줄여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위생 보건소 위생 파트하고 계속 협조해가면서 홍보하고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안성 대기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3곳 뭐 공사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좀 예, 했던 것 했습니다. 같은데. 예. 근데 그때 언제죠? 20년도였나요? 그때가? 19년도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여기 그 이동사무소 옆에 중부권역하고요. 매립장 안에 예 거기 했습니다. 거기 하고 네. 저기 대동면 하수말 처리장 있는데 아, 그렇게 그쪽 해서 그렇게 해서 세 군데 한 거고요. 예. 예. 요거 지금 하는 거는 죽사는 지금 대기실 자체가 무허가에서 판자촌식으로 그냥 허술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거기하고 지금 북부권으로 해서 양성면 매립장 내에 이제 옛날에 매립장 사무실로 썼던 거 숙직실로 썼던 거를 대기실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쪽에서 좀 쓰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395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폐기물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송석근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성토 현장에 저희가 목격을 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그 쌓아놓고 매립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현재 거기는 경기도 특사경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요. 수사가 지금 종결이 안 됐고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도 지금 수시로 거기하고 소통을 하는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결과. 예. 다만 네. 현재 그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계속 거기를 점검하고 있는데 더 이상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장이 계속 그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자체를 안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거의 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스톱을 했겠죠. 그까지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다. 예. 여튼간에 예. 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 때 확인 꼭 해보겠습니다. 자료 꼭 알겠습니다.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택 에코센터의 그 쓰레기 소각을 저희가 협약서를 안성시와 평택시와 협약을 해서 그 저희가 하루에 20톤이라고 여기 체크돼 있는데 20톤이 맞습니까? 계약대 갖고 있는 거 20톤 맞습니다. 자체 소각은 40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쓰레기 그 대란이 났을 때 자체 소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체 소각은 30톤 그 40톤 용량으로 해오다가 이제 주민들이 그때 이제 지원 협의체에서 막으면서 이제 중단이 됐던 거죠. 그럼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이 쓰레기를 사실은 저희가 그 기존의 그 도로변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그때는 뭐 상황 자체가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때 이제 소각장을 막은 건데 그게 일주일이 끝날지 2주일이 끝날지 그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시내가에 좀 쌓여 있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더 이상 이제 장기화되는 거로 판단을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중리동 매립장으로 옮기게 된 사안입니다. 지금은 우리 담당 과장님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2주 동안 방치를 해서 도로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네. 저는 그거는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왜냐면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옮길 수 있는 장소? 비상시에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매립장 근처에 있습니까? 매립장에 예, 매립장 아, 네. 거기다 보관할 수 있다 임시로. 예.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그 지금 평택 에코센터와 그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있을 거 예,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안정장비 물품 구입에서요 폐기물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 이 구입 내용이 안전화 포함해서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자료 뭐뭐 구입하시는 거죠? 50만 원씩 6명? 네, 작업복은요. 네. 점퍼는 동복이고요. 네. 바람막이는 춘추복. 네. 그리고 안전하고 장화입니다. 아 그래요?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네. 그거만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